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3%대로 올라섰고 이 영향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국채금리 상승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 국채금리 상승에 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 연준이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공개했죠. 경제 회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미 국채금리 상승의 시사점 또 연준의 경기 분석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FOMC 의사록 조금 전에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 자산 매입을 지속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크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대체적으로 예상과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 비둘기파 정도 비둘기파 식의 정책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소한도 연준 판단 하에서는 경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 결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염려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일단은 일자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는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받겠다. 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평균 2%만 유지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도 그 연준이 판단하는 바에 의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계속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연준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 물가가 올라가는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본다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식품 가격 같은 것은 지금 확실히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뭐 생산이 많이 좀 떨어진 면이 있고 그다음에 네. 좀 이상 기온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생산이 떨어진 면이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식품 같은 그런 그 물가는 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걱정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M2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 독감이 생긴 다음에 오르고 있어요. M2라고 하면 광의 통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통화량이죠. 네, 통화량. 그게 연준이 본원 통화를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M2가 올라가는 면도 있지만은 네. 본원 통화 그 M2 분의 본원 통화를 본다면은 그렇게 그 2011년, 2010년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서부터 계속 그 지금같이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2008년 이전에 비해서는 본원 통화가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2008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본원 통화가 광범위 통화를 창출하는 힘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게 다른 면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왜 그런지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히는 지금 아직 논란적이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통화량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소비를 유도시키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연준에서 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 코로나 독감에 대한 침체 그리고 회복이 K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그리고 또 중산층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 소득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지만은 고소득층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미국의 좀 부유층을 본다면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대면 서비스입니다. 네. 집을 치워주는 서비스든지 아니면 외식이든지 여행이든지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유를 대는 거는 코로나 독감이 일단 끝나면은 그러면 이 부유층이 지금까지 쌓아둔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거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갈 거다. 네. 그거는 다 동의합니다. 그거는 다 동의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올라갔다가 그냥 거기서 유지될 거냐?
이게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그 일부 경제학자들이 좀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려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학자들은 지금 2008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냥 다시 멈출 거다 인플레이션이.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시각과 뭐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최근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만 보면 오늘 장중에도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1.33%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 수차 심리가 또 악화되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채권 금리 상승 요즘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작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 독감 직전이죠. 거기에 지금 한 1.5%, 1.6%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설득력이 좀 그 월가 금융계에는 좀 있을지 몰라도 네. 그래도 그 실물 경제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심리성을 없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2008년서부터 계속 본원 통화가 늘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일자리가 지금 코로나 독감 때문에 특히 중산층 저소득층은 상당히 지금 그 일자리가 지금 그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 독감이 회복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빨리 회복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역시 의문이 좀 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경기의 회복 신호로도 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건전한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도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어서요.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코로나 그 백신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4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도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비 통계가 특히 소매업에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런 희망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독감 그 통제된 다음에 백신 때문에 집단 면역이 얼만큼 생긴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얼만큼 빨리 진행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리플레이션이냐 아니냐 그게 실현될지 그거는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 금리도 올라간다. 여기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중산층의 소득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이번에 소비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개선된 걸로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선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정부의 지원금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면은 그러면은 소비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지만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거냐 장기적인 회복을 본다면은 일자리가 유지돼야 되겠죠. 아니면은 잃어버린 일자리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인플레 우려를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바이든 행정부의 원래 취지가 트럼프와는 달리 실물 경제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도 원칙적으로는 실물 경제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물 경제가 상당히 취약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일부는 회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은 그건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면이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부 경제학자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면이 있지만은 다 동의하는 거는 지금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네. 일단은 실물 경제에 먼저 포커스를 둬야 된다.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미칠 것이냐? 특히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먼저 그 미국의 그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투자가 미국으로 우리나라에서부터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죠.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약해지고 그 달러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원화 되면 약세.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면은 달러가 혹시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또 역시 금융시장의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할 수 없이 올려야 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 국채 금리가 우리가 중요시하게 보고 있지만 국채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회사채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채 금리도 그럼 덩달아서 오르는 것 아닌가요? 덩달아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나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상승 압력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직면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금리가 기업의 한계가 되는 것보다는 수요가 한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수출 수요는 다시 다행히도 돌아왔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과거를 본다면은 금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수요도 굉장히 줄어가지고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그렇게 그 금리가 낮았어도 잘 운영을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가장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봐가지고 진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 경제가 회복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수요가 오르면서 금리 오르는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미국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채 금리 상승,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들은 금융시장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나타나지만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그런 신호가 나타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아직은 지금 미지수다. 어떤 면에서는 금융계가 인플레이션을 과잉 걱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금융계에서 월가에서 인플레이션을 2008년서부터 걱정했는데 네. 실현되지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오르면은 또 일부 금융기관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죠.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금리가 좀 올라간다면 그러면 그런 그 기관들 차원에서는 네.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에 제가 연준의 회의록을 읽었을 때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힌트 전혀 안 받았어요.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일부 해석가들은 거기서 어떤 힌트를 찾더라고요. 찾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조그만 하나의 빌미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하는 예. 뭐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지금 금융 경제하고 실물 경제하고 좀 괴리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특히 트럼프 정부 때는 이 금융 섹터, 특히 주식 섹터를 굉장히 중요시 봤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은 실물 경제를 좀 더 포커스를 둘 것 같아요. 여기에 일자리나 아니면은 그 경기 회복이 실물 경제 궁극적으로는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 실제 가계 금융 소득은 예를 들어서 가계 소득은 지난 3분기만 해도 역대 최대급으로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과 실물의 어떤 괴리라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연준의 시각이 아직 실물에서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다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돼요. 연준을 본다면은 실물하고 금융의 양쪽에 무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에 관련된 법을 보면은 연준의 의무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한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코로나 독감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그 포커스는 그 실물 경제 주겠다, 일자리 창출 주겠다고 벌써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트럼프 네. 경제마저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주식 시장하고 자기 실적하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연준이 좀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그 주식 시장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지만은 네. 지금은 그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그렇게 주식 시장에 많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